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는 무장 병력이 밀집하고 러시아 기동부대가 서부로 이동했다는 첩보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폴란드 정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 동맹국인 미국의 무기를 포기하고 한국산 무기에 국가 안보의 미래를 걸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국가 안보의 방향 자체를 재정립하는 역사적인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국경 검문소 폐쇄를 선언하며 우리는 방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더 이상 러시아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군사적 결단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북대 서양 조약기구 네이토 중심의 무기 체계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방산 노선을 선택한 폴란드는 이제 유럽 전체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한국산 무기에 믿을 수 있는 실전력과 탁월한 경제성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미국산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 AIM-120을 도입하려 했으나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미사일 120발의 가격이 무려 2조 3천억 원에 달해 한 발당 50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폴란드 국회는 이 항목을 예산안에서 삭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굳건한 동맹이라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가격 앞에서는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불공정한 가격 구조였습니다. 일본이 같은 미사일을 5조 원에 200발 넘게 도입한 반면 폴란드는 그보다 훨씬 비싼 단가를 제시받았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마다 다른 가격을 매기는 현실을 목격한 폴란드는 강한 불신을 느꼈습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우리의 무기 공급원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 폴란드의 시선은 한 나라로 향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FA-50 전투기를 통해 세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훈련기 기반의 경전투기로 시작했지만 실전에서 입증된 기체 신뢰성과 뛰어난 정비 효율, 그리고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가성비가 폴란드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동맹으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다, 유럽 방위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FA-50은 이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수 국가에 실전 배치되어 있으며 그 성능은 수차례의 실전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더 이상 값싼 대체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전력 자산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FA-50을 도입하면서 단순히 기체만 사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 부품 생산, 장기 정비 체계까지 포함된 종합계약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국방 주권의 일부를 이양받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처럼 기술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닌 한국과의 기술을 공유하는 협력 구조를 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파장은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미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한국 방산 르네상스의 서막이 된 셈입니다. 러시아가 다시 국경을 흔들고 있지만 폴란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늘에는 FA-50, 그리고 그 안에는 한국의 기술이 있습니다. 동유럽의 전략 지형이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미국의 무기를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동맹국 간의 불신과 냉정한 국제무기 시장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애초에 미국의 AIM-120 미사일을 구입하여 자국 전투기 전력의 공대공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 견적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폴란드가 요청한 120발의 AIM-120 미사일 가격은 무려 2조 3천억 원으로 한 발에 5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문제를 넘어 동맹으로서의 신뢰를 흔드는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같은 미사일을 200발 이상 구입하면서 총액 5조 원 수준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일본이 받은 단가가 폴란드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동일한 무기를 구매하는데 동맹국마다 가격이 다른 이 불합리한 구조에 폴란드 정치권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가격 정책은 동맹국과의 신뢰를 흔들었고 그 파장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우리에게 미국은 방산 파트너가 아니라 장사꾼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는 FA-50 도입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그리고 한화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태도를 목격했습니다. 미국은 가격을 숨기고 기술 이전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모든 세부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현지 생산을 위한 부품 공급, 엔진 정비, 장기 운용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공동 개발에 가까운 협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산 무기의 가성비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FA-50의 기체 가격은 약 400억 원 수준으로 F-16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운용비 또한 시간당 0달러로 F-35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결코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실전 임무를 수행하며 공대지 타격 임무를 완벽히 수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폴란드가 FA-50을 선택하자 유럽 내부에서는 강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방산 기업들은 깊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유럽 내 최대 무기 구매국 중 하나인 폴란드가 미국을 제치고 아시아 국가와 협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미국 언론 디펜스 뉴스는 폴란드의 선택은 미국의 방산 리더십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방산 모델이 더 이상 절대적인 위치가 아님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폴란드 국방부는 단순한 기체 도입을 넘어 무장 체계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FA-50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델 FA-50PL의 유럽산 첨단 미사일을 통합하는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합작 방산기업 MBDA가 개발한 ASRAM과 브림스톤 미사일을 장착하여 완전히 다른 수준의 전투기로 격상시키려는 계획입니다. MBDA 부사장 아드리안 몽필스는 이 프로젝트를 두고 폴란드와 한국은 단순한 구매자와 공급자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전투 플랫폼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ASRAM은 기존 단거리 미사일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무기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50km에 달하고 마하 3의 속도로 목표물을 추적하며 발사 후 경로 수정이 가능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미사일입니다. 기존의 AIM-9X나 독일의 아이리스-T보다 훨씬 긴 사거리와 유연한 교전 능력을 보여줍니다. 즉, FA-50PL은 경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F-16이나 라팔 같은 중형 전투기와 공중전에서 맞설 수 있는 수준으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이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투기 숫자가 아니라 전장 유연성과 정밀 타격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러시아의 기동전 형태는 빠른 속도 이동 목표와 드론, 차량의 융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지 목표물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브림스톤을 택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60km 밖의 이동 표적까지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 기갑부대를 원거리에서 선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장 확장은 단순히 폴란드의 전투력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유럽 방산의 판도를 바꾸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미국의 종속적인 구매국이 아니라 기술 협력의 주체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FA-50이 있었습니다. FA-50PL의 진짜 변신은 무장 통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센서와 데이터망의 결합입니다. 전통적으로 경전투기는 규모와 비용 때문에 중거리 교전 능력에서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FA-50PL은 RTX 팬텀 스트라이크 A4급의 AESA 레이더와 유럽산 미사일의 통합으로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AESA 레이더의 빠른 빔 조향과 다채널 추적 능력은 단순한 표적 탐지에 그치지 않고 동시다발적 위협을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능력은 ASRAM의 장거리 기동을 온전히 활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 다른 추군 전술 데이터 링크입니다. 전장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단순한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누가 정보를 더 빨리, 더 정확히 공유하느냐입니다. FA-50PL의 링크 16이나 유사한 전술 데이터망이 결합되면 발사 후 유도 업데이트와 탄종 변경이 가능한 통합 교전 체계가 구축됩니다. 이는 발사 후 목표가 회피 기동을 해도 지속적으로 유도 정보를 보낼 수 있어 교전 성공률을 대폭 높여줍니다. 결국 FA-50PL은 단발적 무장 탑재기를 넘어 다국적 연합작전에 참여 가능한 노드로 진화합니다. 여기에 MQ-9B 같은 무인기와의 연계 전술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MQ-9는 장시간 정찰과 표적 지시 기능을 수행하면서 FA-50PL의 센서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시켜줍니다. 무인기가 먼저 접근해 적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포착하면 FA-50PL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ASRAM이나 브림스톤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림스톤의 정밀 타격 능력은 이동 표적 제거에 탁월하여 기갑부대나 차량 행렬을 원거리에서 안전하게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도 간단치 않습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라 기술 공유와 현지 생산 역량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MBDA와의 공동 개발 구조는 추진체, 탐색기, 유도, 알고리즘 등의 핵심 기술에 폴란드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폴란드 내에서 부품 제조와 정비가 가능해져 전시 수급 안정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협업을 통해 유럽 시장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전술적 유연성 측면에서 FA50PL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기체 자체의 운용 비용과 유지보수 부담이 낮기 때문에 빈번한 출격과 짧은 반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F-35나 유로파이터 같은 고가 기체를 전면에 투입하지 않고도 FA50PL로 대부분의 전술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성과 전장 지속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통합 과정에서는 센서와 무장의 호환성 문제, 데이터 링크 보안, 전자전 환경에서의 신뢰성 확보 등 특히 링크 16 같은 전술 데이터망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려면 표준화와 암호화 기술에 대한 깊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브림스톤과 ASRAM을 FA50PL에 통합하면서 발생하는 공기역학적 문제 및 전원 공급 문제도 설계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분명합니다. FA50PL은 단순한 경전투기가 아니라 저비용 다기능 전술 플랫폼으로서 유럽의 방위 전략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가격과 운용성에서 오는 이점, 그리고 센서와 무장의 융합을 통한 전장 유연성은 폴란드가 이 결정을 내린 근본 이유입니다. 이제 전장은 무기 체계의 세대가 아니라 정보와 협력의 세대로 넘어가고 있으며 FA50PL은 그 변화의 전초에 서 있습니다. FA50PL의 가장 큰 강점은 유럽과 한국의 기술이 결합되어 새로운 전술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전투기들은 주로 단일 국가의 기술 체계로 개발되어 다른 나라 무기와의 통합 운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FA50PL은 탄생 초기부터 다국적 협업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 점이야말로 폴란드가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방산 기술을 연결하는 전략적 교량을 확보하는 셈이었습니다. FA50PL의 AESA 레이더는 RTX 팬텀 스트라이크 계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기존 FA50 블록 10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보다 3배 이상 향상된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추적거리만 해도 80km에 육박하며 이는 ASRAM의 최대 사거리 50km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즉, 레이더와 미사일의 성능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로써 FA50PL은 중거리급 교전에서도 불리하지 않은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와 별개로 국산 ASA 레이더를 개발 중이며 향후 FA50PL에 적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한국산 레이더가 RTX급 성능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외산 장비 의존도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전자전 자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한국형 레이더와 유럽산 미사일의 결합은 곧 전자 장비와 무장의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모델이 됩니다. 또한 데이터 링크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FA50PL은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네트워크 노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ASRAM과 브림스톤은 발사 후 유도 갱신이 가능한 구조로 발전하고 있으며 여기에 링크 16과 같은 전술 데이터망이 결합되면 적의 회피 기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교전 성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기술입니다. 브림스톤 미사일은 그 자체로도 매우 흥미로운 무기입니다. 원래 영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장에서 이 미사일을 사용하며 시가지 지역에서도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작은 탄두에도 불구하고 이중 유도 체계를 통해 차량 단위의 표적을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 전력을 정확히 무력화할 수 있는 도심전 특화형 무장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현재 폴란드의 안보 환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북쪽에는 러시아의 기갑 부대가, 동쪽에는 드론과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폴란드군은 FA50PL을 통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FA52 정지 표적 중심의 무기만 운용했다면 FA50PL은 이제 움직이는 목표까지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완전한 전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방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NATO 연합의 공통작전 체계에 FA50이 포함되면 동유럽 국가들의 방공 및 타격 임무에 큰 시너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MBDA가 유럽 내 다른 기체와의 무장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파이터나 MQ-9B 같은 플랫폼과도 상호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곧 유럽형 FA50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결국 FA50PL은 단순히 전투기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전술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유럽의 무장 체계가 결합된 이 모델은 동맹 간 협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럽 방산 구조를 다시 짜내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장이 복잡해질수록 FA-50PL의 존재감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FA-50PL은 비용과 효율성에서 분명한 경쟁 우위를 보입니다. 전통적 전투기 도입은 단순한 기체 구매가 아니라 훈련, 정비, 예비 부품, 탄약 공급까지 포함한 장기간의 운영 부담을 수반합니다. F-35나 유로파이터 같은 최첨단 기체는 전투 성능에서 월등하지만 그만큼 초기 도입비와 지속 운영비가 천문학적입니다. 반면 FA-50PL은 기체 단가와 시간당 운용비에서 유의미한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는 소규모 국가들이 제한된 방위 예산으로도 보다 많은 출격과 높은 가용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술적으로도 FA-50PL은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고강도 전시에는 F-35급 기체가 핵심 역할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일상 및 지역적 억제 임무는 FA-50PL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중 초계, 공중 우세 유지, 근접 항공 지원, 정밀 타격 등 다양한 임무를 비용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전반적인 전력 투입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즉, FA-50PL은 고가 전투기의 사용을 전략적으로 보존하는 비용 분리 도구로 기능합니다. 훈련과 인력 측면에서도 장점이 뚜렷합니다. FA-50 계열은 원래 훈련기 플랫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조종사 전환 훈련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 조종사 양성 기간을 단축하고 실전 투입 전의 숙련도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 인력의 교육과 장비 표준화도 쉬워져 전시 시점에 정비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현지 정비 및 부품 생산 역량을 확보하면 전력 지속성은 더욱 향상됩니다. 그러나 약점도 존재합니다. FA-50PL은 중량화된 레이더와 무장을 통합하면서 기체 구조와 전력 공급, 냉각 시스템의 추가 부하가 걸립니다. 단거리 장시간 교전 환경에서의 전자전 저항성, 높은 기동성 유지, 엔진 출력의 지속성 등은 계속된 시험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합된 무장과 센서의 소프트웨어적 안정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장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버그 하나가 전투 능력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전략적 측면에서는 억제력과 외교적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폴란드가 FA-50PL을 통해 비용 효율적인 다중 노드를 확보하면 러시아에 대한 지역적 억제력이 강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하드파워 증강을 넘어서 동맹 내 역할 분담의 변화를 야기합니다. 즉, 경제적 여건이 유사한 동유럽 국가들이 고가 플랫폼 대신 FA-50PL 같은 다목적 저비용 기체로 전력 균형을 맞추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이런 흐름은 NATO 내부의 장비 다양성과 표준화 논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과 탄약 문제도 전략적 변수입니다. 브림스톤, ASRAAM과 같은 유럽산 무장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려면 생산 라인 다변화와 재고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전시 시 탄약 고가를 방지하기 위한 비축 정책, 국경 간 탄약 이동의 정치적 합의, 그리고 민간 항공시설과의 연계 등 다층적 대비가 요구됩니다. 또한 전자전 환경에서의 데이터 링크 보안은 NATO 표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별도의 암호화 인증 체계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반응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폴란드의 한국 선택은 미국 방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사건이지만 네이토 전체의 전략적 일체성과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미국은 협력의 끈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실제로 FA-50PL이 네토워 네트워크에 안정적으로 통합된다면 미국은 자국의 고성능 플랫폼을 보완하는 파트너로 한국과 폴란드를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기술 이전 범위와 연합작전 운영 규범에 관해 세부 협상이 불가피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과 산업적 파급 효과입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한국 방산 기업에게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제공합니다. 현지 생산, 부품 공급, 공동 개발은 장기적 일자리 창출과 기술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전략적 산업 협력 관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한국은 이제 방산의 구매자에서 방산의 파트너로 지위를 전환하며 이는 향후 글로벌 방산 지형을 다시 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